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써라 안 써라 중에 고른다면은 쓰고 일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을 나갈 때마다 성희롱이 있었어요. 저 어떤 날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있었고, 또 저한테 와가지고 끝나고 뭐하냐, 끝나고 어디 가냐, 자기랑 같이 밥 먹자, 이러면서 나랑 PC방 가자, 구멍에다가 뭐 이렇게 쓰는 건가? 하면서 그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기억에 남는 건 소리 지르는 거랑 괜히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는 거. 자기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으면 매출이 안 좋다던가 그런 거는 가게 사장님 그 사정이시기도 한데 그걸 직원들한테 티를 내려고 했다는 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9살 때 그 레스토랑에서 일단 일을 했고 지금은 과외를 하는데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한 곳에서 좀 오래 한 경험이 있고 지금 양주 덕정동에 살고 있는 26살? 아르바이트는 너무 많이 해봐서 이제 해본 걸로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주방에서 일을 했었고요. 같이 보는 형식으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걸 왜 어떤 계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지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랩핑이나 판매 같은 서비스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고 제일 길게 한 게 그거예요. 풀서빙이나 길거리에 이제 노상 깔고 키링이랑 라이터 같은 거 판매하는 거를 가장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20살이고 갓 20살이고 뭐 21살인데 그 스펙으로 취업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바 단기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또 취업을 만들려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청년들은 왜 돈이 필요할까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닐까요? 계속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립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기는 거의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버스비 이외에는 용돈이 따로 없었어서 제가 다 벌었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썼어요. 그냥. 생활비 벌라고 했죠. 생활비. 그러면 전 알바 비용을 전부 생활비로 썼던 건가요? 네, 전혀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고 그냥 다 그때그때 생활비로 썼어요. 어떤 알바를 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혹시 작성하셨는지,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그 식당에서 일을 할 때는 다 쓰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약서대로 이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는 저도 이런 걸 너무 모르고 그냥 사장님이 사인하라는 데만 막 사인을 하고 이랬어가지고 내용 확인이나 이런 게 잘 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쓰기는 썼던 것 같고 키링 판매할 때는 그런 거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네, 확실히 이게 안 쓰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었을 때 확실히 쓰는 곳에서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이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여기서는 내가 그래도 임금과 대우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안정성을 확인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임금은 다행히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다 나갔던 거 뭐 조금씩 밀린 적은 있는데 아마 받기는 다 받았던 것 같고 대신에 그때만 문제였네요. 키링 알바만 문제였네요.
키링 알바 할 때는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인센티브 제도였어요. 제가 판매한 개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또 달라지고, 근데 그 계산법이 되게 사장님만 아는 계산법? 아무리 설명해줘도 저는 그 계산법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사장님이 주는 대로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하루에 10만 원 넘게 받아가는데 어느 날은 5만 원만 받기도 하고 그날 그 현금으로 집에 갈 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는 대로 오늘은 6만 원이구나, 오늘은 이 정도구나, 약간 이렇게 납득을 하면서 받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야간 수당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고 그때만 되게 애매하게. 그렇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원칙상으로는 그냥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공식화하기 위한 문서라고 근로계약서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의 근로계약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주휴수당이나 그런 거는 없을 거라 당연시 얘기하면서 했었던 그런 문서여서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한 만큼은 받긴 받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주말 풀타임을 일했는데 평일에 갑자기 땜빵을 하러 가야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는 제가 다 받긴 했지만 그 몇 시간 이상 일을 하면 돈을 더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받질 못했고, 일단 4대 보험이나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없었어.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잘 못 받았던 거. 거의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써라 안 써라 중에 고른다면은 쓰고 일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내가 일을 그만두거나 잘렸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근로계약서밖에 없어서, 업주는 일 안 시켰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거를 정확히 지켜주지는 않는다고 사업장에서는 이제 적은 돈으로 많은 이유를 뽑아야 되니까, 저는 한 번도 이게 내가 좋은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거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도 사실 다 지켜주는 데는 저는 한 군데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어서 질문 드릴 건데, 임금이나 수당 부족하게 혹은 미지급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의 오래 일하면은 미지급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래 일하면요?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혹시 그 경험을 조금 풀어주실 수 있나요? 이제 1년 넘게 일하고 가게가 어려워지니까 네. 그거에 대한 퇴직금이나 뭐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나중에 통보를 받게 되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달라고 하기도 이제 사업주도 가게가 망한 상태거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때 뭐 1년 이상 근무하시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퇴직금이나 그런 수당 등을 받지 못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혹시 나중에라도 그 돈을 받으셨나요? 퇴직금은 나중에라도 제가 받긴 했는데 그 나머지 외돈은 아직 받지 못했고, 근데 뭐 딱히 받을 생각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네요. 의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었고, 막 하면 쭈그려고 앉아있다던가 그러면은 손님들 보니까 일어나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10시간 일을 하면 한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법적으로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서 잤어요. 그때 아니면은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을 쉬게 해준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쉬어야 돼서 그 자유시간 같은 느낌인데, 저는 그 안에 탈의실 같은데 그런 데서 잤어요. 아무래도 레스토랑이다 보면 뭐 뜨거운 거를 옮기거나 이런 걸 할 때 뭔가 식당에서 대응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정신이 없어서 제가 한번 데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걸 빨리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얼음, 그 비닐에 얼음 넣어가지고 진정시키는 정도? 그 정도.
저는 아니었는데 평일에 일하시는 분들 안에서 그 사장님이 접촉을 좀 하는 편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신 언어적인 폭행은 없다라고 했었고 저희 주말 타임은 사장님이 접촉은 없는데 약간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지 그런 게 많았고 아니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컵을 닦고 있으면 갑자기 보더니 이거 컵 5,000원이다. 5,000원이니까 조심조심해서 닦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서 스트레스 준다던가 그런 것도 있었고 기억에 남는 건 소리 지르는 거랑 괜히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는 거. 자기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으면 외출이 안 좋다던가 뭐 그런 거는 가게 사장님 그 사정이시기도 한데 그걸 직원들한테 티를 내려고 했다는 점 그런 것 같아요. 힘들었겠네. 정말 혼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판매를 하러 가는 곳들이 술집, 그런 먹자골목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술집 앞에서 많이 팔았어요. 왜냐면 주 고객이 술 취한 아저씨였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도 되게 밤에 하고 그리고 그런 술집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취한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상대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더울 때는 되게 덥고 추울 때는 되게 춥잖아요. 밖에서 그냥 일을 천막도 없이 그냥 테이블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다른 알바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는 일을 했지만 뭔가 건강하게에서는 살짝 모르겠는 게 손님이 없어도 무조건 서 있었어야 됐어요. 몇 시간을 내내. 그래서 아예 그 감자탕집이랑 식빵집이랑 파스타집이 다 앉아있을 수 없게 하고 저도 되게 다 동네 가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없는 날에도 무조건 서 있어야 되고 핸드폰도 보면 안 되고 되게 다리가 많이 아프고 발 같은 게 저리고 그랬거든요. 한번 이제 어떤 손님이 그 테이블에 그 손님밖에 안 계셨어요. 홀에. 근데 이제 제가 서 있으니까 알바생 좀 앉아있어라. 왜 서 있냐? 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장님한테 막 앉아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너스를 떠신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반찬 같은 거 나르는 카트 있잖아요. 카트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딱 앉아! 이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짜증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는 힘들었던 것 같고 키링 알바는 이제 야외 혼자 일하고 술 취한 고객들 상대를 하고 또 그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되게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키링 알바할 때 제 몸 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았거든요. 몸 상태도 안 좋고 정신 상태도 안 좋고 사장님들하고는 항상 저는 좀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저희 사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신다거나 정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인생 조언을 해주시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웃으면서 맞춰드리는 게 이렇게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키링 알바 할 때는 사장님이 또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른 지역을 이동 시간이 기니까 그때마다 이제 계속 사장님이 말을 엄청 많이 거셨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장르의 이야기까지 제가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차 안에서 사장님 본인이 뭐 젊었을 때 했던 일이나 유흥업소 이런 데서 자기가 판매 화장품 같은 거 판매를 했던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정말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막 하시니까 그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도 되게 일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그냥 진짜 맨날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잠을 바로 차에 타자마자 잠을 들었거든요. 그냥 너무 피곤해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싫었고 뭔가 이 사람과 나는 뭔가 일로서 만난 건데 자꾸 이렇게 사적 범위로 넘어오는 것들이 그리고 알바 일을 할 때에는 술집 앞에서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면서 일을 하라 했으니까 정말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나갈 때마다 성희롱이 있었어요. 어떤 날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끝나고 뭐하냐 끝나고 어디 가냐
자기랑 같이 밥 먹자 이러면서 나랑 PC방 가자 이러면서 내가 이거 몇 개 살 테니까 자기랑 어디 가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뭐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거나 머리를 막 쓰다듬고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키링이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키링이 아래 센서를 이렇게 터치하면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였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밑에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막 이렇게 만지더니 불 안 들어오는데 이러는 아저씨들도 있고 키링 구멍에다가 이렇게 쓰는 건가? 하면서 그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처음에는 일을 할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크고 당황스럽고 그런 경직된 미소? 바로 퇴근해야 돼요. 사장님이 데리러 오세요. 막 이런 말밖에 못했거든요. 나중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온다 싶으면은 그냥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냥 가만히 쳐다봤어요. 진짜 무표정으로. 그러면은 그냥 왜 농담인데 되게 기분 나빠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제가 무뎌지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아지고 너무 일상이 되고 근데 그게 속에서는 쌓이니까 감정적으로 되게 다운이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뭔가 서빙 알바할 때는 그런 정도의 일들은 사실 없었지만 뭔가 매장 안에 없는 그런 술? 주종? 나 청아 먹고 싶은데 청아가 없는? 청아 사와라 이런 거. 나 대리 불러라 이런 류의 그런 소리들을 좀 들었던 기억은 있어요. 일단 자기가 내 스스로 돈을 벌었다라는 점에서도 개인적인 프라이드가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서비스직을 하면서 그 분들이 나의 서비스를 뭐 센스를 느껴서 행복해했다 그러면 또 감정적으로도 프라이드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본인의 일이 약간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20살 제 또래 친구들이 제 주변이 기준이니까 뭐를 못하겠는데 약간 내가 뭐 싫으면 그만두지 약간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함부로 돼? 그럼 그만두지 이런 가볍게 생각하고 무단이탈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약간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끝까지는 일단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좀 버텨보자라는 마인드로 해봤어. 근데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나의 부모를 욕하던가 막 성희롱을 한다면 당연히 때려쳐야 되는데 너무 가벼운 일들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그만둬야 될 때는 자기가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귀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해서 병원도 갔다 오고 그랬어서 몸이 일단 약해진 걸 느껴졌을 때는 진짜 그만해야 된다라는 생각 들어서 그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알바하는 곳 주변 카페에서 있거나 이러면은 뭐 거기 음식 맛있더라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걸 들으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건 있었죠. 그렇죠. 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계속 거기를 버텨왔었죠.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말들 때문에. 그런 처우들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뭔가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뭔가 그렇게 뿌듯함을 느낀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아르바이트랑 감정 노동이 어느새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서비스업도 같이 하는 거였잖아요. 서빙을 하고 그 외에 업무들도 했지만 뭐 업무하는 그 곳에서는 사장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손님과 직접 접촉하면서도 어쨌든 본인의 감정을 숨기면서 이렇게 일을 했어야 됐잖아요. 곳에서 이제 감정노동이 쉽게 언급되고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직을 할 때 손님한테 대우할 때는 감정노동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좀 가면을 써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감정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또 그리고 당연하게 내가 사장이니까 너희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참고 행복한 척 해야 되고 웃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너 그만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약간 가족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좀 없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오너로서의 마인드가 아직 안 잡혀 있지 않나. 한 대우를 너무 안전히.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이제 편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함부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주체는 보통 사장이었겠네요. 저 사장이거나 사장님의 도와주는 사모님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장님이 가게를 안 보시는 경우에 오히려 사모님이나 그 가족들이 같이 하는 곳은 가족들한테 많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막대한다거나 아니면 뭐 맞춰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용모 단정 이런 것처럼 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이렇게 딱 묶어서 얘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감정 노동이 실제로 감정을 속이고 전시적 감정으로 고객이나 사장에게 상대해야 되는 그런 노동을 뜻하는데 아르바이트와 감정 노동이 특히나 조금 더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초반에 일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에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감정 노동이 좀 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둘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감정 노동을 했던 경험이라던가 이런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아르바이트라서 감정 노동을 하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내가 정직원이었으면 이런 처우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항상 지켜줘야 될 부분은 아르바이트생도 분명히 있지만 사업주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지켜주지 못하니까 점점 더 이제 그런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질문이랑도 이어지는데 되게 가벼운 노동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알바를 뭐 쉽게 그만두기도 하고 그리고 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가벼운 노동을 알바생들을 막대한다거나 이런 계속 톱니바퀴처럼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키링 알바 빼고는 다 통보로 잘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가 그러니까 무슨 의미였을까? 그니까 저 다 통보로 잘려가지고 한 번은 이제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 출근하기 2시간 전에 손님 없다고 잘리고 한 번은 가게가 식빵 전문점에서 이제 다른 빵집으로 바꿀 건데 그러면 일하는 시간을 바꿔야 된다 갑자기 일하는 시간을 바꿔야 되는데 이때 거의 한 4시간이나 시간을 앞당겨서 너 이때 나올 수 있냐? 그래서 그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 시간 맞춰서 조정해줄게 이랬다가 출근하기 이틀 전에 그거 조정 못해 너 나오지 마 이러고 가게가 갑자기 우리 이사가 너 이때까지만 일할 수 있어 그래서 다 그런 경우에서 정말 내가 알바만 하면 가게가 사라지는 거야? 그게 망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그때는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인식이 낮은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채용되는 게 아니고 임시로 머물다가 가는 느낌이 강한 것 같고 항상 이거는 뭐 고용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제 또래들도 그렇고 알바를 뭔가 이렇게 노동으로서 이게 그런 가치를 존중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경험적인 의미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도 다 젊을 때 고생해보는 거지, 경험 쌓으려고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식으로 부당함을 넘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인식 자체가 이게 노동이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뭔가 메꿀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알바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쉬워지는 것 같고, 구하는 사람 너 없어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금방이고, 이렇다 보니까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알바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빙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과외도 있고 알바가, 근데 이 과외 종류에 따라 또 좀 대우라고 해야 되나? 너 요즘 아르바이트 뭐해? 라고 물어봤는데 나 지금 거기서 서빙해. 지금 고등학생 누구 가르쳐. 이거 했었을 때 그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이 네. 조금 있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게 약간 하나의 좀 문제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르바이트 다 돈 버는 똑같은 건데 그 이미지가 이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던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술 먹고 진상을 부려도 알바한테 부리지 사장님한테 부리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여러모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상처를 받았었고, 뭐 일도 많이 있었고 이랬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그냥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인식 같은 거나 처우 같은 걸 바꾸려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냥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아까 연장선에서는 아르바이트도 정당하게 내가 나의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일이다 라는 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알바가 좀 그렇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고, 뭔가 경험이고 뭔가 그게 당연시되고 항상 되게 뭔가 NPC처럼 이렇게 존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노동력을 쓰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일이다 라고, 그런 노동으로서의 가치가 존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리고 막 알바 그런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뭐 알바가 갑이다 막 이런 식으로 피치페이지로 많이 나오는데, 좀 그런 홍보? 광고 문구로서 그런 메시지가 꽤 영향력이 큰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도 이게 알바가 노동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문득 드네요. 다 같이 캠페인을 합시다 해서 바뀌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법적으로 규제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는데, 그걸 또 지금 없는 게 아닌데, 있는데도 그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꼼수를 만들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신고 절차도 엄청 복잡해서 사실상 직원들이 또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인식 바꾸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어서 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좋다고 느끼는 거는 뭐 옷 같은 데다 뒤에다 뭐 남의 집 귀한 자식 이런 거 써놓고 알바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누가 바꿔줘야 된다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고, 누가 이제 음식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내지만 그거에 마땅한 서비스도 그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인식을 좀 개선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감사합니다.